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유일한 희망이시고 오로지 한 분 국회의원이신 조은진 대표께서 오늘 12일째 이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큰 박수 한번 보냅시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런 몸으로도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여러분들 인사에 다 보답하시느라고 정말 이 몇 배 더 힘든 일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제 만천에 드러났지요? 사전 기획한 거고 조작한 거고 사기 거짓 탄핵이라는 게 이제 드러났죠? 이거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거를 발을 잡을 수 있는 당은 우리 대한애국당밖에 없죠? 우리 조은진 의원께서 이 300명 국회의원 중에 그래도 한 분이라도 나와서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하고 함께해서 우리 애국당을 창단했게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진실 자체도 영원히 묻어질 뻔했죠. 우리가 조은진 의원께서는 이 몸을 하고도 매일 오후 4시에 기자회견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말라가는 이 심장을 물등기 않고 매일매일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들도, 외면하던 언론들도 주목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론 보도 전혀 안 하던 게 이제 중앙일보도 보도를 하고 MBC도 보도하고 다른 언론기관에서도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진실을 조금씩 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은진 대표의 12일간의 이 투쟁이 결국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힘은 제가 볼 때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지금 드러누워 일어나지도 못할 텐데 지금 4시에 또 기자회견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의 그 열화와 같은 충정어린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조은진 대표님의 이 목숨을 건 투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이 온 국민한테 알려지고 이 나라의 법과 정의가 바로 세우고 대통령께서 하루속히 무죄 석방되시고 명예 회복하는 그날 우리 기약합시다. 희망적인 것은 영국의 왕립 변호사가 이 변호를 맡아가지고 지금 한국에 온답니다. 그분은요 정말 세계적인 분입니다. 이것을 가능했던 것도 역시 우리 애국당이 창당됐고 여러분들이 태극기 들고 나와서 지난 세월 거리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외쳤고 우리 조은진 대표께서 목숨을 건 투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이거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마이크를 놓으셔야 돼요. 마이크 들고 하면 소리가 작아집니다. 네. 마이크를 아예 놓고 그냥 하세요. 네. 저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제 그 마음 다 이해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욕설과 분노를 자꾸 표출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의 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일 미국에 잠깐 또 갑니다. 태극기 집회 끝나고 나서 밤에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측근이신 주지사 한 분을 뵈러 갑니다. 우리의 얘기를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탄핵이 불법적이고 잘못되었으며 이것은 좌파들의 선동과 거기에 부역한 이 정치꾼들의 그런 농간으로다가 잘못 이루어진 탄핵이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계시고, 왜냐하면
그 많은 그 미국의 이 교민 여러분들이 숱한 증거 자료와 그 정황에 대한 설명을 수도 없이 보냈고, 그것이 또 접수되었다라는 답장도 백악관으로부터 이미 받은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모셨던 많은 이 정부의 고위직에 계셨던 여러분들께서 또 이 탄핵의 잘못된 부분과 대통령께서는 죄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무죄시다. 그렇기 때문에 구명되어야 하고 명예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진술서를 또 써주시고 서명을 해주셔서 제가 그것을 들고 전달하러 가는 겁니다. 이 대통령님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그 심사가 11월 초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안이 접수된 지는 벌써 한 달 반이 됐고, 이미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과 불법적인 인신 감금에 대한 고발장도 UN 이미 구금 처벌위원회라는 스위스에 적을 두고 있는 UN 산하 기구에 접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착수가 이미 시작됐다는 또 신문 광고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사실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한 조직적이고 집요한 이 정치적 보복이자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이 시도라는 그런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기록해서 보냈고, 그것을 다 하신 분이 바로 아까 우리 허 대표님이 말씀하신 로드니 딕슨 변호사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부당한 탄압을 받거나 인신 감금이라든지 인권 유린을 받는 분들을 위한 그런 변호사들이 지금 나서서, 실력이 대단하신 분들이 나서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로이터 통신과 CNN 보도가 나오고 지금 미국 언론 조야에 우리의 진실을 알리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미국에 계신 교민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저는 진실은 규명이 된다고 믿고, 그런 믿음 하에서 우리 조원진 의원께서도 이렇게 힘겨운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시기 때문에 초인적으로 지금 버티고 계시고, 제가 봐도 사실 조마조마한데 뭐 괜찮다고 하시고, 저는 정말 이렇게 강단 있으시고 독하신 분이셨는지 몰랐다가 새롭게 우리 조 의원님의 그 진면모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많으신 줄 알지만 우리 조 의원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굳건하게 버티고 계시니까 응원을 좀 많이 부탁드리고, 저도 이제 그만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기 속상하신 건 알겠는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자면 너무 이 상욕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듣기도 좀 사실 거북합니다. 제가 듣기에. 그러니까 이 분노는 제가 알겠는데 여러분도 힘내시고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가장 통일 10대니까 뒤로 민감한
이것도 사용 못하게. 오늘도 계시라고. 오늘도 계시라고. 잘안 들리죠? 아니 한이 좋아요. 바로 이때 가면서 말했죠. 하나만 해요. 가면서 물어봐야겠다. 아니 결승이야. 아니 뭔가 이렇게 통과해요. 의원님한테 손대지 마라.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말씀하시니까 조용히. 오늘 최고위원 출마하시는 이 당을 위해서 봉사해주기 위해서 나오신 데 대해서 우리 7분의 최고위원 후보자분들한테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신 분이라서 우리 당의 큰 일을 맡음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탄핵 정국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다시피 거짓, 선동, 업무, 조작, 기획, 편파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탄핵이 되신 거 아닙니까? 최순실의 태블릿 PC는 가짜로 드러났고 그것이 이제 그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의 업무는 분명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찍으세요. 괜찮아요. 찍으세요. 그거 찍는데 왜 찍으세요. 전직 대통령이 찍어서 좀 많이 홍보하세요. 알았죠? 이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6개월 수사하고 6개월 재판했는데 죄가 없이 증거가 없는 그러한 전직 대통령의 부정부패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이거 미국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 얘기했는데 그 기자들도 그래요. 2달만 되면 다 전직 대통령 부정부패 독직 사건은 다 밝혀지는데 한국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께서 말씀하다시피 죄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돈 한 푼이라도 만약에 부패했으면은 모이라고 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탄핵 사건은 근본적으로 좌파 세력들이 이 정권을 뒤집은 권력 찬탈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우파, 보수를 주장하고 있는 정당은 비겁하고 용기 없고 행동하지 못하고 전부 다가 좌파 독재 세력에 겁을 먹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얘기를 못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의가 이제 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민초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국민들이 저항하고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잘못된
거짓을, 이 잘못된 불의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문재인 씨 정권의 분명한 정치적 인신강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감옥에서 죽으라는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감옥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간접 살인입니다. 이 잘못된 세상, 이 잘못된 대한민국을 그냥 두고 우리가 앉아서 일반 생활을 하면서 그래 지나가려니, 그러면은 지금의 역사의 한순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선배들한테도 죄를 짓는 죄인이 되고, 우리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 또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도 우리의 역사적 책무를 하지 못하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대한민국이 그들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주면은 그 책임은 2017년 지금 살았던 우리들의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억울하고, 이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변이 유튜브도 퍼나르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얘기를 날라야 됩니다. 국민들이 뭐가 죄가 있습니까? 방송이 1년간을 편파방송하고 있습니다. 1년간을 편파방송 정도가 아니고 왜곡방송합니다. 우리가 10만 명 모이면 5천 명 모였다 그래요. 내일 20만 명 모일 거예요. 7천 명 모인다 그래요. 좌파들이 500만 모이면 5천 명 모였다 그럽니다. 좌파들이 광화문에서 500명 모이면 집회하면은 방송 다 해주고, 우리가 10만 명 모여가 집회도 방송 안 해줍니다. 이것이 언론이 썩었다는 거고 방송이 썩었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죠. 정확하게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묻어버리고 진실 다 묻고 정의 다 묻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올바른 대한민국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길이 너무나 멀지만은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새로운 길은 아무도 몰라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투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길의 바탕에는 진실과 정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진실과 정의만 믿고 우리의 길을 뚜벅뚜벅 가면 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버지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본인이 죄 없이 감옥 가서 그냥 묻어버리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까지도 저 사람들은 다 묻어버리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옥중에서 재판 거부 투쟁뿐만 아니라 옥중에서 엄청난 강력한 투쟁을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투쟁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투쟁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 대한애국당이 없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누굴 믿고 재판 거부 투쟁을 하고 옥중 투쟁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힘들지만은 버텨왔던 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돼드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는 그 선봉에 섰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애국이다, 저는 그래 믿고 여러분들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같이 함께 투쟁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일 대학로 마로니에 집회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판 거부 투쟁, 정치 투쟁을 선언했는데 숫자가 적어가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투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세요.